자, 이어서 3부입니다. 자, 3부는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이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매번 하는 것처럼 스케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자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쪽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그 지수는 사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주면서 조금 더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패트릭 하커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지만 여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무역 수지가 예상치를 아주 소폭 사회하는 수치로 조금 더 수입이 많았던 걸로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올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는 미국의 에너지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CPI 같은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가에 관한 부분, 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가 달릴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부분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자재에 투자를 하신다면 커다랗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내일 미국 쪽은 발표가 되겠지만 오늘은 자 중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해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지표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망도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가가 꽤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7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다시 81달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도 약간 좀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서 에너지 전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게 장 전부터 꽤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무디스가 이번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커다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무디스가 대형 은행들 말고 미국의 지역 은행들 위주로 최근에 오피스 관련한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오피스들이 계속해서 주가들이 떨어지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무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웹스터 파이낸셜, 벤코프, 피그너클 파이낸셜, 풀턴 파이낸셜 등등을 포함한 10개 지역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을 아예 강등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개 기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은행 관련해서는 채권 관련한 손실, 특히 최근에 또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면서 채권 가격도 크게 오르기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무 손실과 오피스 가격들의 하락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는 부분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은행들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패트릭 하커 총재가 이번에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사직도 연설이 진행 중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대해서 어저께도 사실 재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우만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디어 금리 인상의 끝이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등등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윌리엄스 총재와 조금 다른 부분은 연준이 조금 금리를 높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 코어 PC가 아마 2023년 말에는 4% 미만으로 떨어지고 2024년이 되어서야 2% 타겟에 슬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2025년이 되어야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매파적인 톤을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비둘기적인 면모를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돼야 그 연준의 PC 목표 금리가 2%가 될 거다라는 거죠. 2024년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말을 들어보면 금리 동결을 오래 유지하고 아마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건 좋은 얘기겠지만 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 타깃 인플레이션 수치를 도달하는 건 2025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인 톤은 여전히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씩 톤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 텐데, 저도 이거 뉴스 봤습니다. 애플이 지금까지는 M1 칩이 있고요, 그리고 M2 칩이 있는데 이번엔 M3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M3 칩에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3년 10월에 여러 가지 출시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 쪽에서 공식적으로 M3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확히는 이 M3 칩을 맥 미니에 테스트 중이라고 이야기가 뜨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한 노트북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노트북, 특히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든 대신 맥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노트북 제품에 관해서 굉장히 커다란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을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를 하기를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베이스 케이스는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의 모델은 현재 집 가격의 상승치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에 대한 인상률이 떨어질 것이고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을 아마 2024년이 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갑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자신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베이스 케이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모델 자체는 진로우, 아파트먼트.com, 뭐 케이스 실러지수, 코어로직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조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무서운 걸까요?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주택 보유자인 제 입장에서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부동산 가격은 모든 유동자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에 비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단단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 가격이나 주거비가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아마 언급하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집값이 하락하는데 주식만 혼자서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중고차 어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1% 넘게 떨어진 그 지표를 많이 돌려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한번 봤었고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가솔린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 가격들은, 곡물 가격들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일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재미난 건 그것을 제외한 제조업 쪽에서는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제조업 지수들은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임금 상승률 자체는 여러 가지 믹스된 시그널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 중고차의 도매가가 하락하기도 했고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혹은 제조업 관련한 ISM 지표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분기별 노동 단위에 대한 비용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CPI 예상치는 이번 달 기준
한 달간 0.2%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어 CPI도 0.2%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려면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가격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일의 가격 하락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음식 가격의 하락은 아마 이번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싶어서 아무래도 이런 중고차나 주거비에 대한 하락 부분이 아마 이번에 관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급격하게 가격 하락하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에 음식과 에너지가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게 좀 요원해 보이니까 아예 다른 품목들이 좀 하락해 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행히 최근 나왔던 지표가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도 좀 줄어드는 모습, 노동시장도 완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 지표가 여전히 안 좋은 모습,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서는 좋은 소식이니까, 제조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 나올 인플레이션 수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번에 마운자로라는 여러 가지 제 중요한 위고비죠. 마운자로가 아니죠. 위고비죠.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물론 오늘 일라이릴리가 어닝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오늘 3%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보노디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위고비가 혈관 질환에도 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20%가량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발표를 하고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거의 9%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3%가량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뭐 비만 치료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뇨병 치료제인 거고, 이 당뇨병을 치료하면은 사실 심혈관 질환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따로 스터디를 한 걸까요? 아니면 뭐 그거는 좀 알기 어렵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뉴스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당뇨병 치료하면 심혈관 질환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을 한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뉴스와 함께 노보노디스크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일라이릴리도 한번 짚어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한 소식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출입 관련 지표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현재 수출 관련한 지표도 예상치를 크게 하기도 했지만, 특히 수입 관련한 지표가 마이너스 12.4%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도 5%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물론 무역 관련해서 흑자가 나고 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수입과 수출 양쪽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자체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특히 수입 부분이 12% 가까이나 하락했다라는 건 미국 여전히 중국 내에서 소비가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항생 지수가 거의 2%가량, 1.8%가량 하락하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추가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주목이 비추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2부에서도 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40%짜리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네, 현재 이태리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태리 당국이 대출 기관들, 정확히 말하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 이익의 40%로 세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윈폴 텍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약 4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이태리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사실 미국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좀 큰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안 좋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기업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 있으셨었던 최근에는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긴 했지만 프로테라에서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LG 엔솔에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었던 기업 중 하나고 사실 미국 당국과 이제 정부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사실 뉴욕이나 여러 가지 도시에서 보이고 있는 전기 버스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차 제조업체, 저기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프로테라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부채 청구서가 좀 날라드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약간 불안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루시드예요. 네, 현재 루시드 같은 기업은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여러 어닝들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자, 일단 루시드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장 전에 약 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어제 기준으로 3% 하락하고 장 전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매출과 EPS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양쪽 다 크게 하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뉴스, 사실 저는 이게 좀 떨어질 만한 어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전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인지 전체적으로 장 후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닝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 자동차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이번에 안에 1만 대 판매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현재 6.25 빌리언 달러가 있으므로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루시드의 그라비티 모델에 대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2024년 생산을 하겠다라고 어닝콜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아스톤 마틴하고 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약 450밀리언 달러의 어치를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와의 주식 양도 계약을 완료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가격 인하했다고 하는 게 루시드였었죠? 네, 맞습니다. 루시드가 사실 원래는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치킨 게임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자동차의 에어 모델에 관해서 가격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요, 마운자로라는 제품의 매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마운자로의 매출이 아주 크게 나오게 되면서 현재 장전에 10%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EPS와 매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마운자로에 대한 세일즈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들 합쳐져서 현재 주가가 장전에 10%가량, 9.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갖고 피디님 혹시 제 화면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이거 비만 치료제는 아마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이제 제품명이에요. 성분명이 아니라 제품명인데, 그러면 마운자로의 분기 매출이 나온다? 아니, 당뇨병 치료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근데 이게 지금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당뇨병 허가는 아직 안 났, 아니, 그러니까 비만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비만 허가가 안 났지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오프라벨이라고 하는데, 오프라벨로 많은 사람들이 마운자로를 진짜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많은지 보니까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목까지 혹시 나올 수 있게 할까요? 마운자로의 분기 매출이 9억 7,970만 달러, 거의 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비만 치료제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허가 안 났는데도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마운자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일라이 릴리에서는 이제 허가 받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보험급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겠습니까? 지금 일라이 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운자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현재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에서 양쪽 다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 혹은 소폭 하락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2.3%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원래는 어닝 발표가 바로 나오고 나서 9%, 10%가량 하락을 했다가 어닝 내부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1빌리언 달러 어치와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게 되면서 어닝이 상당히 장전에 여러 가지 하락을 만회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UPS에서도 오늘 어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EPS에서
비트를 하고 매출에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장전에 2.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의도했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조비에서 내부자 매도가 있었고 테슬라의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이번 달에 조금 소폭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구글에 대한 투자 의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상향과 목표가 조정이 146불로 상향 조정되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기업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UPS와 일라일리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일리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UPS는 좀 좋지 못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리비안과 AMC, 업스타트, 트윌리오라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오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업스타트나 AMC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이 굉장히 부정적이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나게 어닝 발표를 볼 만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바벤하이머에 대한 실적이 AMC 내부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에이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AMC 어닝콜에서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개장됐습니다. 초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출발부터 별로 안 좋긴 해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 무디스가 10개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 이게 근데 뭐 대형은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는 거는 사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불신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0.7%, S&P 500 지수가 0.6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종목들도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그 정리를 해 드리면 자, 그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피치가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것이 굉장히 큰 뉴스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등판을 하게 된 거죠. 이 무디스가 일단 중소형 은행 10곳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은행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은행은 아닐 거예요. MMT뱅크, 뭐 피나클 파이낸셜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미 강등을 한 거고요. 이 기업들 그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강등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6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US 뱅코프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제가 바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기업들도 물론 안 좋지만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기업들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US 뱅코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US 뱅코프 이건 강등 안 된 기업이거든요. 강등 안 된 기업이지만 거의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MMT 뱅크입니다.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피나클 파이낸셜 PNFP라는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피나클 파이낸셜 이 기업도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강등된다고 해서 더 많이 빠지고 강등을 검토한다고 해서 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 강등이 되건 아니면 강등을 검토하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뭐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 가운데 은행주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이런 대형 은행들까지 안 좋은데
근데 보시면은 그 고금리로 인해서 채권 손실, 채권 평가액이 계속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이 고객들이 돈을 옮기고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옮기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대출 수요도 안 좋은데 연체가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무디스에서 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상업용 부동산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이 신용등급 강등은 그냥 좀 단발적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과정처럼 좀 보이긴 해요. 자, 다시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 가운데 초록색을 아주 밝게 띄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기업이 있죠. 바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 자, 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뭐 한 10% 정도 올라간 것 같았는데 본장 들어서니까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자, 일라이릴리는 뭐 저희가 몇 차례 설명을 들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일라이릴리와 함께 같이 비만 치료제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는 노보노디스크도 이렇게 올라요? 저 좀 놀랐는데 노보노디스크도 이렇게 오르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S&P 5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노보노디스크는 아무래도 뭐 위고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위고비, 싹센다가 있고 위고비가 있죠. 싹센다는 하루 한 번 맞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 비만 치료제. 그런데 이게 심혈관 질환을 한 20% 정도 줄여준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4%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해 주신 분이 저희 댓글창에 있었는데, 대화창에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갖는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당뇨 치료하면 심혈관 질환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자, 대부분 안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안 좋은데, 그 어제 있었던 CFO의 사임 소식, 그게 좀 계속 안 좋게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 자, 저는 좀 편협하게 좀 일부분만 짚어드렸는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시면 사실 헬스케어 쪽, 특히 일라이릴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안 좋게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기가 있긴 하겠지만 일라이릴리가 아무래도 어닝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노보노디스크가 크게 오르는 대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오늘 한 8시 45분경에 노보노디스크를 체크를 했을 때 플러스 3%였는데 플러스 10%를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계속해서 내일 있을 CPI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조금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계심을 갖고 있겠죠. 자, 이런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유선남과 함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중간에 살짝 이제 제 방송하다가 놓쳤는데, 드시는 이야기들 막 회 이야기 하시고 뭐 좋아하시고 막. 저는 방어 좋아합니다. 저는 방어 좋아하는데 방어는 겨울에밖에 못 먹어서 여름에 잘 안 먹고 좀 겨울에 먹는 그런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건강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일도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